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제재도 이제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미국에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미국 내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별로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저건 정치적으로 좀 쇼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가지고 세금을 확 올려버리는 걸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미국의 우방 국가한테 보내는 뭔가 무언의 메시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세금 올린다.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사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하면서 25%인가 이제 과세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좀 이제 곧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려 하면서 되게 막 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압박을 주죠. 중국산 전기차가 사실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은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 쪽에서 이제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또 그 상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너무 과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준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기업은 그걸 등에 업고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 합당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세금적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좀 보조금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이제 더 세게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세금을 올려버리고 하게 되면 당연히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를 해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어쨌든 테슬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지금 막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전기차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게 거의 중후반부를 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뭐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건 올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뭐 내년 되면 완전히 눈에 띄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거가 이제 뭔가 조금 유입이 되고 시작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확 또 급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천천히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도 천천히 또 올라가면서 반등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시점에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좀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예전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오려면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이 시장의 치킨 게임이 끝나야죠. 중국과 사실상 거의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간의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세금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 치킨 게임도 이제 중후반부가 넘어갔다,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다, 후반부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마 좀 더 버티시면은 전기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손실이 좀 더 줄어드시고 어느 시점 지나면 이제 수익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쉽진 않아요. 지금 보면 저도 올해 거의 1분기 때부터 계속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 힘들 때, 반도체 계속 떨어질 때 제가 반도체 그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히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EV3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확실히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차, 기아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괜찮아요. 시장 점유율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사실 현대차는 좀 테슬라랑 비교를 많이 당했는데, 현대차랑 테슬라는 좀 완전히 다른 기업이잖아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수소도 하고 뭐 다예요. 하이브리드도 하고. 그래서 서로 판매량이 떨어지면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심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 모델이나 이번 모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계속 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대감이 특히 우리나라 국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도 세금에 대한 제재도 이제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관심을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관련 주식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는 현대차 기아의 주가는 올라왔지만 걔네들이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좀 올라오긴 했지만 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은데 저는 지금 좀 장기적으로 좀 묶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예전에는 우리가 생산 공장을 주로 다 중국에서 했죠.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인건비가 싼 쪽으로 좀 계속 넘어와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인도는 또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장 많은 현재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도의 어떤 판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서 판매량 증가나 인도의 어떤 판매, 매출 이런 것과 함께 뭐 공장 같은 걸 공장 같은 걸 올리게 되면은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그래도 그나마 또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도 쪽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그쪽에다 공장 건설을 하고 그쪽에 대해 생산을 좀 캐파를 늘린 거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은 이후에 중국 관세 현황과 이것이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결국 7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25%인가 이제 발표는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세금이 나와가지고 과연 중국산 전기차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산 전기차들은요 보조금을 줘서 이제 낮은 가격 경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떨구려고 하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3원 개를 못 쓰고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올 수 있었던 거는 뭐 테슬라처럼 해외 판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중국이 사실 생산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을 엄청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태운 운송 관련 기업들 그런 기업들 주가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SCFI 상하이 운임지수 그게 또 해당 운임지수가 또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계속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이런 소비와 이런 매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전기차도 생산을 되게 많이 해서 자국에 많이 팔아가지고 판매량 대비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 뭐 꽤 높은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수출치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은 좀 저는 이 수치가 맞지 않다라고 신뢰를 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EU가 이번에 이렇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그리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아마 중국에서 지급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런 과다한 보조금 때문에 EU가 이런 걸 시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쪽이나 뭐 중국이 좀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중국 시장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한번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전 원자리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하반기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단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치킨 게임이 언제 끝날까요?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테슬라가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본인이 얘기했죠. 우리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자동차 한 대 판매에 대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을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났고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원하는 정도로 잡아왔구나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따라서 오히려 저는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쯤 되게 되면은 이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 전기차 관련 이쪽 비용이 제작 비용이 거의 똑같아지는 시점이 내년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올 하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사실 예전보다는 싸질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참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팔아가지고 실적 잘 이제 재료 팔아가지고 실적 잘 내던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큰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그 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떨어지진 않겠죠. 특정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에 따라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 전보다 수요가 더 올라가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더 오히려 그 전보다 배터리 가격이 높을 때보다 매출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은 지금 전기차와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제 돌아섭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살살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